휘날리는 기타 선율.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을 가진 중년의 이 남자. 놀라운 건 과학을 접목해 직접 기타를 만들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를 설계한 원자력 박사라는 건데요. 27년간 원자로에 빠져 살던 그에게 또 다른 소리의 과학, 기타가 찾아왔습니다. 기타를 접한 이후에 제 인생에서는 기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기타를 들고 원자로 빠진 남자, 조용갑 박사. 그가 들려주는 신기한 소리의 과학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마이웨이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관련 연구와 주요 국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 입구부터 보안이 삼엄했는데요. 1959년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 표준형 원전기술 구축과 핵연료,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국산화 등 국내 원자력 기술 선진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동시에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의 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조용갑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는 원자로 설계실의 책임 수장, 방사능 유출 걱정 없는 안전한 원자로 건설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연구로 분야의 기계 설계를 하는 부서인데 연구로 중에서도 핵심 장치인 원자로 본체, 그리고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봉 구동장치, 그리고 연구시설 중에서 빔 활용 연구시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를 위해서 하부 설치 제어봉 구동장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풀 보면 검토 요청 들어와서 검토해서 메일로 보내도 될까요? 그래, 한번 보자. 원자로의 세부 설계 사항을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그의 임무인데요. 설계실의 막내가 새로운 설계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고정을 시키면 웬만하면 안 풀리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게 조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스프링핀은 잘 안 풀려. 근데 저 볼트 대신에 스프링핀으로 바꾸자. 요거를 이제 일자로 만들어서 아예 관통해버리고 거기다 박으면 그게 더 쉽겠네. 보통 원자력 하면 방사능이 떠오르고 이는 곧 위험한 물질로 연상되는데요. 그는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 안전한 원자로를 설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원자로가 안전하게 원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설계될 게 아니라 실제 제작하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그 성능이 입증되도록 여러 단계로 그 품질 관리도 하고 설계 검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연구용 방사능 원자로인 하나로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조용갑 박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순수 국내 기술로만 설계 건설한 최초의 연구 원자로 하나로는 열출력 30메가와트급으로 성능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고성능 연구로인데요. 하나로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동위원소 생산, 반도체 생산, 재료조사 시험, 그리고 중성자를 이용한 각종 물성 특성 시험, 중성자 사진 촬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한 원자로를 이용해서 모든 연구와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다목적 연구로입니다. 하나로의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 보수, 운영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원자력 시설 분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우뚝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요르단 연수생들 교육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걔들이 지금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를 나중에 운전할 훈련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의 화려한 이력에 또 한 줄이 추가됐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시스템 수출을 이뤄낸 건데요. 그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사업에서 원자로 본체 및 제어봉 구동장치 설계는 물론 요르단 연수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인력의 도움 없이도 요르단의 원자로를 직접 구동할 수 있도록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한국 연수는 중동을 통틀어 최고의 브레인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데 조 박사와 함께 쓴 연구 논문은 국제학회에서 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To have a prize and to win, I think it's very good experience for me and for you. Also, like his activity, it is better to study about the neutron beam facility.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는 국내 순수 기술로 수출하는 원자력 종합 플랜트입니다. 그 기술은 하나로에서 검증된 모든 기술을 이용하고 하나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종합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서 아주 훌륭한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원자로의 기술을 수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때 그는 미세한 작업을 위해 원자로 내부를 크레인에 발을 묶은 채 거꾸로 매달려 들어갔던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그에게 원자로는 소중합니다. 오늘날 그가 원자로를 설계하고 만드는 박사가 되기까지 유년 시절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은 제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학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특히 과학을 좋아했지만은 손으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님이 목수이시고 그리고 건축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목수인 아버지가 주신 손재주는 원자로 설계뿐 아니라 기타를 연주하고 만드는 실력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의 걸음을 재촉한 건 역시나 기타였습니다. 그에게 원자로만큼이나 큰 행복을 주는 또 하나의 존재, 기타. 점심시간이면 늘 연구원 내 기타 동아리방에서 기타 연주를 하곤 하는데요. 네, 기타 동아리는 95년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때 창립 멤버가 한 30명 정도 됐고요. 지금 20년 가까이 됐네요. 그 뒤로 연구소 내에서 또는 대전시에서 연주회를 수차례 하였고 또 유명한 초청 연주자도 불러서 초청 연주회도 하고 그럽니다. 20여 대의 기타가 걸려있는 이곳에서 업무에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또다시 일할 힘을 얻고 간다는 그에게 기타는 악기를 넘어선 위안의 음악이자 친구의 응원가도 같았습니다. 소리 좋은 기타 연주 한 곡이면 그 순간 동안은 근심도 걱정도 잊을 수 있는 골든 타임. 점심시간이면 그와 함께 기타를 사랑하는 연구원들이 이곳으로 모이는데요. 듣고 싶은데요? 뭐 오랜만에 마주르카 한번 해볼까요? 조용갑 박사와 선배 기타 협주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네 아버지 같은 두 중년 남성의 연주는 어딘가 모르게 짠하기까지 합니다. 오래간만에 맞춰보니까 잘 안 되네. 잘 안 되지만 와,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각자 연구 분야는 달라도 기타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 연구 발표 때 못지않게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시장조를 하는데. 시장조. 디장조를 하시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저는 시장조를 해요. 디장조를 맞아요. 솔로가 운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연구원 행사나 모임에서 연주 요청 섭외도 들어온다는 그는 동아리원들과 함께 합주를 하기도 하고 솔로 연주도 하는 연구원의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로에 빠져 사는 원자로 귀신이 어떻게 기타를 직접 만들게 됐을까요?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 곡을 치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의 로망스라는 곡이죠. 이 곡 때문에 기타를 사랑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아마 이 곡 때문에 기타를 배우게 되지 않나 싶어요. 또 기타는 멜로디와 화음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훌륭한 악기고 또 몸에 바짝 끌어안고 이런 치는 과정에서 그 울림이 몸으로 전달되면서 연주자들이 스스로 빠지는 것 같아요. 기타를 연주하면 할수록 귀가 트여 기타의 음향이 거슬렸던 그는 국내 악기 제작자를 찾아가 기타 제작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7년 전부터는 직접 기타를 만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그 기타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동아리에서 공용으로 쓰는 공동 기타예요. 제가 만든 기타는 집에 안전한 데 보관하고 있어요. 원화음으로. 원화음은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군호가 멜로디를 붙이는 거예요. 기타를 안전하게 보관할 정도로 기타 사랑이 지극한 조영갑 박사. 기타와 음악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도 커집니다. 아가 이 곡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이 곡 위에 군호가 멜로디를 붙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솔로 이런 그의 기타 사랑. 동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조영갑 박사를 만나고서 그다음에 기타를 얘기하면서 다시 또 기타를 본격적으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을 정도로 기타를 뭐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또 기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단적인 게 뭐냐면은 기타를 이제 평생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저 세상 갈 때 그 관을 갖다 기타 모양으로 짜가지고 그 안에 영면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그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경과도 잘 알고 성과도 잘 아는데 기타를 좋아하는 것만큼 일도 또 굉장히 잘하고 또 연구소에 커다란 성과도 업적도 남기고 양면을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성취하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의 양면 중 또 다른 면. 그가 직접 만든 기타를 보기 위해 기타 제작 공방에 있는 집으로 향했는데요. 의상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이거 작업복이에요. 작업복까지 입고 퇴근과 함께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당연히 기타 제작 공방. 그가 지금까지 만든 기타는 물론 다양한 기타 관련 도구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 방은 자동 습도 조절이 되는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직접 만들었다는 이 세대의 기타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 완성한 첫 번째 작품이고요. 이건 세 번째 작품. 이거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인데 이제까지. 두 번째 작품은 현재 국내 기타리스트가 빌려가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재료가 완전히 다르고요. 특히 이것은 양쪽 두 기타 재료가 완전히 다르고 앞판에 음향 내부 설계가 완전히 세 개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소리로 한번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주자는 쉽게 소리를 비교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제가 첫 번째 작품인데 조금 밝은 음색이 좀 나는 편이에요. 이렇게 좀 음색이 낭낭한 편이죠. 10대 소녀의 발랄한 음색을 가진 첫 번째 기타. 그렇다면 3호 기타의 음색은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그 음색이 약간 그 촉촉한 음색을 좀 내고 있어요. 촉촉한 음색이 어떤 음색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작품이자 작년 일본 콘테스트에서 행운의 상을 받은 네 번째 작품인데 저음이 좀 풍성하고 좀 묵직한 소리가 나는 거죠. 보통 이 네 대의 기타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기타는 어떤 건가요?
사실 제가 모든 악기 다 어느 게 좋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 똑같이 제 자식이니까 다 좋은데 특별히 뭐 하나를 고르라면 그래도 이 악기는 작년에 일본 제작 콘테스트에서 수상을 한 악기라서 더더욱더 이뻐 보입니다. 2012년 일본에서 열린 기타 제작 콘테스트. 이곳에서 그는 기타 제작으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대회 수상을 했는데요. 프로 제작가를 포함 총 36명이 도전한 대회에서 그의 기타는 음향평가 1위, 청중평가 1위로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여자가 모두 일본 사람이었고 또 심사위원도 다 일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워낙 기타에서 앞선 나라라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의외로 크고 의미 있는 상을 받아서 되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 사랑스럽죠? 이 사랑스러운 기타들을 데리고 수많은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그. 2008년 일본 오사카 근교의 이바라기시 국제 기타 페스티벌 악기 전시에 그의 첫 악기를 전시하며 국내 활동도 활발히 했다는데요. 단순히 취미로 치부하기엔 그의 활동은 꽤 진지해 보입니다. 네, 기타를 접한 이후에 제 인생에서는 기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제 이렇게 바치는 열정에 이제는 온 가족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어서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물론 국내외 최고의 기타 명기로 평가되고 있는 조용갑 박사의 기타. 그 배경엔 바로 공학도인 그가 만든 기타답게 그의 기타 속에 완벽하게 계산된 과학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기타를 완성한 후에야 그의 과학이 시작됩니다. 완성된 기타의 몸체 각 부분을 두드려보며 소리 하나하나를 녹음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왜 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치는 줄이 울릴 때 다른 줄이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줄을 묵음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끼웁니다.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조용갑 박사의 기타 과학에 실수나 오차는 없습니다. 기타 6줄 모두의 음계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녹음을 하는 조영갑 박사. 그렇게 녹음된 소리는 컴퓨터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아닌 눈으로 보이는 소리로 바뀌어져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주파수가 나타나고요. 다시 이게 스펙트럼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파수별로 어떻게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 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이것도 보지만은 이것도 봅니다. 이 배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1번 줄 스케일에서 소리가 어떻게 우리 귀에 들리는지 실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떤 음이 잘 난다, 안 난다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서 특별히 안 나는 음이라든지 너무 강하게 나는 음이라든지 이것을 주파수 변동을 통해서 좀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각이 시각화되는 순간입니다. 소리가 가장 잘 퍼지는 주파수와 음역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가장 좋은 소리를 찾는다는 그. 분석 자료를 보며 완성된 기타의 몸통을 미세하게 다시 다듬어준다고 합니다. 일단 나무는 이런 시드라는 나무를 쓸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스프루스라는 나무를 쓸 수도 있어요. 보통 이 두 종류의 나무가 많이 쓰이고요. 제가 우선 이 시드를 가지고 앞판을 두께를 좀 적당히 조절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또 나무 결을 잘 봐서 어디로 대피질을 할 것인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뭇결을 보고 대피질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과정이 바로 기타의 울림통이 되어줄 바디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무엇이든 첫 뼈대, 기초를 세우는 시작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두 장을 이제 나란히 붙이는 거예요. 사실 틈새 없이.
그리고 소리를 내어줄 음향판 설계인데요. 역시 설계 전문가답게 능숙합니다. 부채살의 모양과 두께 넓이에 따라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작업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기타 줄이 지나갈 넥 부분인데요. 몸통과 만날 때 틈새 없이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넥이 완성되면 몸통과 넥을 연결하는 조립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틀마저도 조용갑 박사가 직접 제작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조립이 끝나면 몸체를 매끈하게 해줄 도장 작업이 필요한데요. 니스나 우레탄이 아닌 셸락이라는 자연 도장법을 쓰는 조용갑 박사는 이 과정을 무려 3개월에 걸쳐 2,000번이나 반복한다고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공정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고 잘 부착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앞판 음향판을 중에서도 안쪽에 부채살 붙이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습도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못 부착되면 틈새가 생긴다거나 하면 잡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과정이 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적당한 압력이 필요하고 쉬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지금껏 단 하루도 기타 연주를 빼먹은 적 없다는 조용갑 박사. 그에게 기타는 습관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당연히 늘상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치고 있네. 안 지겨워 혼자 치는 거? 내일이잖아. 그래? 그래도 혼자만 치니까. 그럼 같이 쳐. 한번 치보자 오랜만에. 기타밖에 모르는 남편이 야속할 법도 한데 이제 남편을 따라 함께 기타를 연주합니다.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다는 두 사람. 이들에게 부부의 연은 이 기타의 화음과도 같습니다. 소리 많이 좋아졌어요, 전당생. 그래? 연습을 했는데 아, 잘하려고 그래? 연습 많이 한 것 같아. 소리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네,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연구용 원자로 부문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고요. 나머지 인생 후반은 기타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특히 기타를 제작을 함으로써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세계적인 명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원자력계의 핵심 인물 조영갑 박사. 그는 기타라는 또 다른 분야의 최고를 꿈꾸는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였는데요. 우리는 그에게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로 설계공학과 기타의 소리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배운 건 자신이 원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열정이었습니다.